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더 인사이드 김우진입니다. 강원도의 최대 현안이었던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가 오늘 오전 최종 낙찰됐습니다. 공개 매각이 추진된 지 10년 만의 성과인데요. 관련 내용 잠시 뒤 뉴스후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사고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캐스터 서희원입니다. 미래 ICT 핵심 기술인 양자기술 강원연구소가 오늘 지자체 최초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양자정보기술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5세대 이동통신 등 미래 정보통신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강원도는 연구소를 중심으로 양자 기술 분야의 신규 국책 사업을 발굴하고 연구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올 4월 강원도의 혼인 건수가 1년 2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출생아 수는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전국 평균을 밑돌았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도내 혼인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8건 늘었으나 출생아 수는 6.3%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19를 뚫고 양구에서 재배한 파프리카 37.7톤이 해외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산정 물량은 한화 약 1억 원 상당의 규모로 일본 시장 3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올 한해 횡성, 철원, 양구, 인제 등의 농가에서 생산된 파프리카 2,000톤도 수출하고 강원 청정 농산물을 통해 올해 수출 25억 달러 달성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출신 스포츠 선수들의 활약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춘천 출신 손흥민 선수는 다음 시즌 유럽 무대에서 주목할 아시아 축구 선수 6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횡성 출신 홍성찬 선수 역시 튀니지 퓨처스 국제대회 남자 복식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강원 지역 4개의 신규 노선이 포함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다음 주 확정됩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는 용문에서 홍천, 삼척에서 강릉, 원주 연결선, 동해 신항선 등의 총 4개 사업이 반영되는데요. 노후된 동해선을 시속 200km급으로 개량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동안 수도권에 치우친 철도 교통 편의를 지방까지 점차 확대시킬 전망입니다. 5년 뒤 정부의 재정 여력에 따라 추진 가능한 추가 검토 사업에도 3개가 포함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위원회를 열어 국가철도망 계획을 최종 심의할 방침인데요. 강원도민의 수건 사업이었던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캐스터 서희원이었습니다. 네, 주목할 만한 이슈를 기자의 시선으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김기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이죠. 드디어 알펜시아 리조트 최종 낙찰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어떤 상황인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10년간 강원도의 애물단지였었죠. 알펜시아 리조트의 최종 낙찰자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자산 2조 원 규모의 전자부품 조명 전문 업체인데요. KH 필립스 그룹입니다.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는데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아실 만한 서울 남산의 대형 호텔 있죠. 예. 그 호텔을 소유하고 있고 또 유명 영화 제작사 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예. 건실한 그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낙찰가는 동계올림픽 경기시설을 제외한 호텔과 콘도, 골프장 등을 포함해서 7,100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미 앞서서 4차례 입찰이 유찰이 되고 또 공개 입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계속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여러 번을 거치면서 가격이 당초 예상했던 8천억 원에는 좀 미치지 못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고려해 보면 나름 선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부채만 7천억 원이 넘으면서 혈세 먹는 하마라는 말까지 나왔었는데 극적으로 이렇게 낙찰이 된 배경 어디 있을까요? 일단 이 KH그룹이 알펜시아 리조트의 그동안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보여왔던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입찰 과정에서 수시로 참여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알펜시아 리조트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실사를 벌이면서 중장기적으로 또 알펜시아 주변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추가 계획을 할지에 대한 부분도 계획을 잡고 있고
또 오늘 협약식에서도 뭐 앞으로 대대적인 시설 개선과 또 추가 투자를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약 한 1조 원 규모를 지금 오늘 언급을 했는데요. 예.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매각 과정이 힘들었던 게 고용 승계라든가 분할 매각이 아니고 통합 매각 이게 관건이었는데 이 부분은 김 기자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일단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부분에 있어서 고용 승계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는 것은 좀 사실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가격이겠죠. 알펜시아 리조트를 조금이라도 비싼 제값에 팔고 싶어하는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 또 리조트 인수하는 업체 측에서는 조금이라도 가격을 어떻게든 낮춰서 네. 인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또 코로나19가 겹치면서 기업들이 수천억 원대 자산을 리조트 인수에다 투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었고요. 또 이런 과정에서 자체 실사를 벌이고 또 유찰이 되고 공개 입찰까지 전환이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과정 속에서 양측의 이런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지금 현재 금액이 7,100억 원에 팔렸다는 자체로만 보면은 당초 강원도가 예고했던 8,000억 원대에서는 900억 원이나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에 예. 너무 미치고 판 게 아니냐 이렇게 뭐 보실 수도 있겠지만 현재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을 보였을 때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지금 강원도나 강원도개발공사 일단 좀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말씀해주신 고용승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KH그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는데 그룹 내부 방침으로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어떤 기업을 인수를 하더라도 기존 고용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100% 고용승계를 제일 우선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어쨌든 오늘 공식 기자회견에서 약속을 한 만큼 강원도민들께서도 한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채에 대한 이자만 하루에 4천만 원이 넘다 보니까 강원도하고 강원도개발공사한테는 참 큰 부담이었는데 이게 최종 승인이 되고 끝까지 처리가 되면은 강원도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연의 사업이라든가 역량을 좀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뭐 이 부분도 당장 이제 내일부터죠. 오늘 이제 예. 협약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본실사와 실무 협상 등이 이제 내일부터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8월 23일에 최종 계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7,100억 원이라는 금액이 들어오겠죠. 들어오고 예. 난 다음에 벌어질 일이긴 하지만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강원도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알펜시아 문제 때문에 그동안에 본연의 사업들을 추진하지 못하고 이 부채 상환이라든지 나머지 그렇죠. 부분을 해결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이 7,100억 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부채를 상환을 하게 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자금 압박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기 때문에 본래 설립 취지였던 뭐 산업단지 개발이라든지 예. 공공주택 설립 이런 강원도개발공사의 당초 설립 취지에 맞는 그런 역할들을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알펜시아 리조트가 올림픽을 기념해 나갈 수 있는 시설로 남아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 같거든요. 지역민들 반응은 어때요? 일단 이 부분 역시 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 매각 이제 추진되는 과정에서 강원도가 가장 우선시했던 부분이 이 동계올림픽 시설을 유지하는 부분에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강원도가 국제 스포츠 행사를 개최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또 인수하는 기업이 같이 참여를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협상 조건으로 내걸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최문순 지사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했고요. 또 강원도가 알고 계시겠지만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유치를 지금 확정을 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서서 이 KH그룹도 앞으로 이 시설 개선과 이 추가 개발 등도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개최되기 전까지 상당 부분을 투자를 해서 시설 개선과 추가 개발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강원도의 어쨌든 오랜 수건 과제가 해결이 돼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죠? 네, 앞서 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내일부터 당장 이제 본실사와 나머지 관련 작업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8월 22일까지 이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됐는데요. 뭐 이 과정 속에서 아주 커다란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본 계약이 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계약 예정일은 지금 현재 8월 23일 월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까지 별다른 탈 없이 또 그동안에 추진돼 왔던 여러 가지 이 강원도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이 알펜시아 리조트가 더 이상 혈세 먹는 하마가 아니라 이제
완벽한 이 아시아의 알프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좀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순조롭게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될 텐데 그렇게 돼서 부채 문제도 좀 해결이 되고 네. 또 재정 건전성 회복하는 데도 긍정적인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한 주간의 화제가 됐던 이슈와 시사를 통해 우리의 사회를 읽어보는 시간 줌 인사이드입니다. 내일이 한국전쟁 71주년입니다. 여전히 남북 평화의 공조는 식지 않은 화두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오랜 시간 분단이 만든 거리감을 좁히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솔직업사관학교 김영우 이사장 모시고 탈북 청년들의 정착과 남은 과제에 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탈북 청년들을 위한 해솔직업사관학교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솔직업사관학교는 남한에 넘어온 북한 이탈 청년 중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거나 또 취업을 하지 못한 나이가 18세 이상 30대 초반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신적인 치료, 그리고 건강 증진, 기초교육, 그리고 진로 설정, 그리고 이제 진로 설정이 끝나고 나면은 기술 교육과 자격증 취득을 해서 취업을 날선하고 또 취업을 하고 난 뒤에 사후 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취업 과정 속에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기까지를 돌봐주는 전인격적이고 기숙형 대안학교입니다. 이 북한 이탈 청년들은 이미 그 북한에서 가정이 해체되는 아픔을 겪고 또 남한에서도 홀로 살거나 또는 단부모하고 사는 결손가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해솔에서는 남한에서의 가정의 역할, 또 학교의 역할, 그리고 사회의 역할을 담당해서 이들이 남한 사회에서 자기 실력으로 떳떳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일반적인 학교의 개념도 있지만은 또 실효성 있는 실질적인 직업을 얻는 데 필요한 직업학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운영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제가 2004년부터 그 당시 대거 입국하는 북한에 있던 청년들을 대상으로 서울에서 기초교육 공부 과정하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장을 8년간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개인적인 시간과 그리고 쏟아부은 그 경비나 이런 재원에 비해서 너무 효과가 미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그 와중에 강원도에서 우리 도지사님이 아마 기획 사업을 해서 강원도 춘천에다가 북한 이탈 청년들을 위한 기술 직업 학교를 하나 유치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저한테 의사타진이 와서 제가 응낙을 하고 홀로단신으로 춘천에 와서 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네. 환경이라든가 체제가 낯설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적응을 물론 잘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적응에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켜보셨는데 어떠셨어요? 그 남한 사회 정착 문제는 비단 이 북한 이탈 청소년뿐이 아니고 3만 5천 명 이 땅에 나와 있는 전 그 북한 이탈 주민의 문제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 3만 불 국민소득 그리고 세계 10대 경제 강국인 이 남한 땅에 통계가 정확하진 않지만 불과 1,000불 내지 1,500불 국민소득에 그치는 세계 최빈국인 북한에서 이 땅에 넘어와서 정착을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원초적으로 힘든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이 아이들이 또 특별히 그 나이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그 험한 길을 겪어왔고 그리고 이 땅이 남한에서도 부모가 있든 없든 간에 정신적으로는 고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가정과 사회와 그리고 학교 교육을 종합적으로 서비스하는
해야만이 그들이 이제 정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 참 좋은 취지의 학교이고 교육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학교를 운영하시겠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그 초창기 설립 시에는 예. 학교 교실 및 기숙사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양성해야 되고 학생 모집 그리고 경비 조달 이런 거에서 상당히 좀 힘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인고의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남아 춘천에 와서 아주 고마운 거는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예. 춘천에 있는 은퇴 교직자들 14분이 예. 그 드림팀이라고 해서 완전히 교육 봉사단을 조직해서 우리 학교 애들을 전부 공부를 가르치고 그리고 강원도 및 춘천시에서 지원도 해주고 네. 또 저희들이 그 해솔직업사관학교 이사진을 전부 다 강원도민으로 이제 교체를 하면서 이제는 8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거의 이 완성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태계동에 신축 학교도 이제 신축을 하였고요. 다만 이제 그 매년에 소요되는 운영비는 해솔이 존속하는 한 항상 문제고 또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겠죠. 근데 거의 80% 내지 90%는 강원도 밖인 서울에서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끝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정리 말씀으로 한 말씀 듣겠습니다. 그 남북 문제를 그 정치적인 관점이나 그 이념적인 분류 또는 그 일방적인 칭호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같은 민족 아니면 인류애적인 차원에서 우리 북한 동포를 좀 그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일반 신앙인이나 일반 시민들이 그 이웃 사랑 그리고 자비의 실천이라는 게 기도나 말로만 그치지 말고 실질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행동으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는 사회적 관문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진학도 있고 뭐 취업도 있고 결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응원이라든가 지지를 보내는 가족들이 있는데도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네. 혈혈단신 혼자 살아가는 탈북 청년들에게는 참 그게 얼마나 큰 벽으로 다가올까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드는데요. 탈북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 평화의 길을 앞당기시길 기대해 보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솔직업사관학교 김영우 이사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생생한 화재 현장을 찾아가는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동해안 최북단에는 북쪽으로 철로가 이어진 제진역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달리지 못하지만 가상 열차 체험장이 문을 열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국전쟁 이후 남과 북으로 갈라진 고성군. 고향 땅을 지척에 두고도 건널 수 없는 현실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고성군에는 우리나라 최북단 제진역이 있습니다. 군사분계선 넘어 북한 최남단 감호역과 불과 1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제진역은 현재 운행은 멈췄지만 학생들을 위한 체험열차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목적지는 백두산으로 했어요. 왜 백두산으로 했어요? 그냥 가보고 싶어서. 교육부에서 실시한 2019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7.5% 감소했다는 발표를 듣고 평화 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방안으로 강원도 최북단 제진역 북으로만 연결된 곳에 체험장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2007년 5월 17일 금강산에서 출발해 시범 운행한 이후 한 번도 달려본 적 없는 제진역 열차는 수십 년의 공백을 깨고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에 맞춰 지난달 문을 열었는데요. 평화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조성된 열차 체험은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루 2차례 운영됩니다. 한국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나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나요?
이곳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은 실제로는 여행할 수 없는 북한 지역을 우리 학생들이 가상으로 기차 여행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는 곳입니다. 북한을 통과해서 세계로, 미래로, 대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곳입니다. 열차 체험은 총 5개 객차로 구성돼 있는데요. 제진역을 출발해 금강산과 백두산을 거쳐 유라시아까지 대륙을 여행하는 가상 체험장입니다. 지금 아주 신나고요. 여러 가지 곳도 가보고 약간 재미있는 일도 많이 한다는 게 정말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동해북부선은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운행이 중단된 상태이기요. 만약에 부산부터 런던까지 연결이 된다면 세상에서 가장 긴 열차길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체험 콘텐츠에 학생들도 신이 납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후 초등학교 친구들이 많이 두 시간에 걸쳐 열차 체험을 마친 학생들. 마음속엔 어떤 생각들이 남았을까요? 4D로 영상 보면서 직접 의자가 움직이는 그런 체험을 해서 되게 신기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남한이랑 되게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되게 비슷하고 통일이 돼서 더 멀리 나갈 수 있는 게 정말 신기하고 멋졌던 것 같아요. 북한은 못 산다라는 편견이 박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교과서나 북한의 교과서나 북한의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등을 보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분단과 대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남북의 아이들이 평화와 공존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만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만날 수는 없지만 이곳 제진역에서 북녘 동포의 삶을 폭넓게 이해하고 평화와 공존의 소중한 가치를 깊이 인식하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멈춰 있지만 평화와 공존의 노력을 통해 언젠가 열차가 힘차게 달리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 그날을 그려봅니다. 내일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벌써 반세기가 흘렀지만 한반도 평화와 공존은 여전히 안개 속인데요. 평화를 찾아 남한으로 온 청년들, 평화를 꿈꾸며 기차 여행을 체험하는 아이들, 그날을 기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우리의 미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생방송 더 인사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